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고집 센 사람 있나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이 그림 속 남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쩐지 고집괴나 부릴 것 같이 생기셨습니다. 오늘 이 남자분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새내기 신부입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이고 아이는 아직 없어요. 저는 홈쇼핑 전화 상담을 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TV에서 물건을 팔면 그걸 보신 고객분들이 전화로 상품 주문을 하세요. 주문도 받고 교환이나 환불 그런 일들 상담하는 거였는데요. 1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의 바르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얼굴 안 보이는 전화라고 대뜸 화내시는 분들도 많고 간혹 욕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10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치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얼굴도 못 보는 상대라도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고스란히 전달되니까요. 전 또 고객에게 제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도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은 그 말도 통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지혜는 듣는 데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데서 온다라는 말이요. 저희 시어머니께 이런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디 종이에 적어줘라. 거실에 대문짝만하게 붙여놔야겠다. 어머님이 이러시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저희 시아버지 때문입니다. 전 지금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남편이 학창시절을 보낸 본가에서 지내고 있죠.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계약에 차질이 생겨서 저희가 붕 떠버렸어요. 원룸이라도 구할까 했는데 월세 나가는 게 아깝기도 해서 남편 직장이 가까운 시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마침 저도 휴직을 한 상태였고요. 남편은 큰아들이고 시누이 한 명 있는데 외국 나가 살아요. 본가엔 시부모님 두 분만 계시죠. 전 처음에 걱정을 좀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같이 산다고 하면 주변에서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크게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나름 재미도 있고요. 또 시어머니 손맛이 끝내주거든요. 어머님 해주시는 음식 덕분에 벌써 살이 좀 올랐습니다. 또 저희 시부모님은 개성이 강하신 분들이세요. 두 분과 함께 있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죠.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뭐 했는데 그렇게 피곤해 보여? 나? 별로 한 거 없는데? 어머님 아버님이랑 밥 먹고 산책하고 그게 다인데? 피곤하겠다. 얼른 쉬어. 두 분 말씀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걸 다 들어드렸단 말이야. 난 재미있었는데 왜? 남편은 절 신기해 하더라고요. 시끌벅적한 시댁 분위기가 전 좋습니다. 전 외동딸로 엄마랑 단둘이 살아왔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전 엄마 밑에서 컸어요.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 엄마와 사이가 좋으셨죠. 친정엄마는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사십니다. 그럴만도 한 게 두 분이 큰 소리 내는 모습을 전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어요. 다투신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쩌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됐어요. 부부가 오래 사는 이유는 다 서로 너무 좋아서라고 생각했죠. 전 TV를 볼 때도 노부부가 다투는 모습을 보면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만 여겼어요. 저만큼 살았는데 다툴 일이 뭐가 있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게 다 제 짧은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개성이 남다르세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잠깐씩 만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거랑 함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시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죠. 어머니는 말씀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잘 웃으시고 화통한 면도 있으시고요. 화는 잘 안 내시지만 가끔 아버님한테는 버럭 화를 내셨죠. 아버님은 이런 말 좀 그렇지만 뭐랄까 고집이 있으시달까요? 한번 마음먹은 건 끝까지 아버님 뜻대로 하셔야 하고요.
한마디로 고집이 세셔서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 걸 몇 번 봤습니다. 저는 크면서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엔 정말 놀랐어요. 저녁에 아버님이 들어오셨는데 막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당신은 이걸 왜 사왔어요 또? 당신이 좋아하니까 사왔지. 내가 언제 과일을 이렇게 좋아했다고. 아유, 이걸 다 어떻게 해? 다 무르고 썩은 과일들만 잔뜩 사왔네. 버리려고 내놓은 걸 싹 다 가져왔나 보네. 거기서 버릴 쓰레기 우리가 대신 버려주는 거예요, 이거. 아이, 버리긴 왜 버려? 당신 안 먹으면 내가 다 먹을 거야. 아이, 놔둬.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 과일 가게 어디예요? 당장 앞장서요. 어디서 이런 걸 돈 받고 팔고 있어? 당신은 또 내 말 안 듣고 왜 이런 걸 잔뜩 사오는 거예요? 장도 약한 사람이 지난번에도 상한 과일 먹고 설사병 걸려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버님은 요새 사람들이 물자 아까운 줄 모르고 다 버린다고 뭐라고 하셨고, 어머님은 버릴만 하니까 버리는 걸 왜 쓰레기를 사오냐고 하셨습니다. 전 큰 소리에 놀라서 남편을 막 불렀어요. 자기야, 아버님, 어머님 지금 다투시는 것 같아. 자기가 나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 걱정할 거 없어. 아니, 왜 걱정을 안 해? 나라도 나가볼까? 그런데 이상하다. 아버님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계신데? 맞지? 어머님이 아버님을 막 혼내시는 분위기야. 비슷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곧 끝날 거야. 정말 두 분의 다툼은 금방 끝났고 곧 집은 조용해졌죠. 자기야, 진짜 다시 평화로워졌어. 신기하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으실 만해. 저번에도 거의 상한 음식 먹고 배탈 나셨었거든. 어디서 떨이라고 하면 싹 다 사오시고. 어머니 말씀 좀 귀담아 들으시지. 아버지도 참. 그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죠. 전 시부모님이 다투시는 원인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의 고집스런 성격 때문이었어요. 전 처음에 아버님이 우리 친정아빠 같은 분인 줄만 알았습니다. 상견례 때도 은은한 미소만 지으시고 별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그 뒤로 결혼하고 찾아뵐 때도 왔냐? 한마디만 하시고는 저희 얘기를 듣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함께 살아보니까 참 놀라운 점이 많았어요. 아버님은 얘기하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나름의 철학도 있으셨죠. 제가 앞에 고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버님은 한번 정하신 건 절대로 남의 말을 안 들으셨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도요. 이런 말 조금 그렇지만 아버님 하시는 얘기에는 허풍도 조금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재미있었어요. 누굴 속이려는 허풍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랬나 봐요. 제가 아버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재미있냐? 아이, 내 얘기가? 네,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아이, 귀신 찾으러 또 산을 넘었지. 아이, 이놈이 귀신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아이, 저쪽에서 구슬프게 울고, 저쪽인가 싶어 넘어가면 아이, 또 이쪽에서 울잖아. 그것도 모르고 아이, 친구 녀석들이랑 이 산봉우리 저 산봉우리 한밤중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 그래서 귀신은 잡으셨어요? 잡긴. 아이, 어느새 해가 뿌옇게 떠오르더구나. 새벽이 된 걸 알고 아이, 친구들이랑 나는 쓰러져서 잠이 들었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깨서야 알게 됐어. 아이, 밤새도록 귀신한테 홀렸던 거야. 아, 진짜 귀신이 있구나. 그러니까 너도 너무 깊은 밤에 약수터 올라가지 마. 아이, 큰일 나. 알고 보니 아버님은 엄청 부잣집에서 태어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도련님 소리 들으시면서 잘하셨는데 집안이 한순간에 망하셨대요. 그래서 남에게 쉽게 굽히지 못하시는 것 같다고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한테는 시아버지, 너한테는 시할아버지가 무척 꼬장꼬장한 분이셨대. 내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셔서 겪어보지 못했지만 내 시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다. 절대로 남이 하라는 대로 안 하셨다는 거야.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가고 그렇게 본인 뜻대로 해서 직성이 풀리셨다는 거지. 그 성정 네 시아버지가
그대로 물려받으셨어. 비는 못 속인다. 어머님 말씀으로 아버님은 봄바람이 말의 귀를 지나간다는 마이 동풍이라는 한자 성어처럼 그저 본인의 의견, 생각이 가장 중요하시다는 거였죠. 일상의 사소한 일부터 돈 버는 일이나 계약과 같이 중요한 일까지 아버님은 독불장군처럼 본인의 뜻대로 해야 하셨대요. 그래서 낭패를 보신 일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았는데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 어머님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시댁 들어와서 보름쯤 지났을 때였어요. 한참 장마철이라 날씨가 내내 꾸물거렸죠.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후두둑 떨어질 것 같았어요. 저녁을 준비하려고 주방에 갔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아가 신발장 위에 우산 좀 꺼내줄래? 아버지 외출하실 모양인데 밖에 비가 올 것 같다. 네, 그럴게요. 우산을 꺼내놓고 주방으로 가려는데 새 여름 양복을 차려 입으신 아버님이 안방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전 아버님 머리카락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아버님, 빗질이 엄청 잘 됐나 봐요. 가발이 엄청 잘 어울리세요. 아버님 진짜 머리 같으세요. 그러냐? 아이, 새아가가 해준 가발이 좋긴 좋구나. 통풍도 잘 되고. 아버님은 그날 새 가발까지 쓰고 나오셨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대머리셔서 가발을 쓰시는데 오늘따라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어울렸어요. 그럴만도 한 게 특별히 제가 맞춰드린 비싼 가발이었거든요. 제가 잘 알아보고 비싸게 주고 맞춘 거였습니다. 고맙다, 새아가. 참, 그리고 어머님이 우산 가져가시래요. 비 올 것 같다고요. 아이, 비는 무슨. 먹구름도 다 물러나게 생겼구만. 알아서 할 테니까 에이, 들어가서 일 봐라. 다녀오마. 아니에요. 제가 봐도 비가 막 쏟아질 것 같아요. 여기 꺼내둘 테니까 꼭 가져가세요. 아버님 아셨죠? 너까지 왜 그러냐? 아이, 비는 무슨. 아무렴 내가 가발 쓰고 길나서는데 비 오는 거 신경 안 쓸까봐. 새 양복이랑 새 가발에 비 맞추면 큰일 나지. 걱정 말고 들어가봐. 아이, 하늘 딱 보면 모르겠냐? 10분 안에 구름 거칠 테니까 한번 봐라. 나갔다 오마.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데. 아버님은 우산 없이 나가셨죠.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려는데 친정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중요한 일이라 좀 길게 통화를 하고 다시 주방으로 가는데 장대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하늘에서 물을 퍼붓는 것처럼 내리는데 보통 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걱정에 어머님께 말씀도 못 드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는데 현관문이 활짝 열렸죠. 아버님! 저와 어머님은 아버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젖은 모습이었죠. 새 양복은 푹 젖었고 가발도 다 젖은 채로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또 우리 말 안 듣고 우산 안 가져갔어요? 금방이라도 비가 오게 생겼는데 아니 왜 우산을 안 가져가요? 아유, 내가 속 터져 못 살아. 아니 왜 사람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에이, 누가 이렇게 비가 올 줄 알았나? 며느리가 우산 꼭 챙기라고 하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 아이, 들었는데 먹구름이 금방 거칠 줄 알았지. 아이고, 날씨도 요란하다. 아이, 무슨 비가 이렇게 와? 아이, 새아가, 가발 좀 말려다오. 아버님은 결국 본인 생각대로 우산을 두고 가셨고 비싼 가발까지 쫄딱 적셔가며 다시 돌아오신 거였습니다. 아버님은 약속을 취소하시고 집에서 저녁을 드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겉절이를 팍팍 묻히시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셨죠. 네 시아버지, 남의 말은 절대 안 들어. 아까 우리가 우산 챙기라고 했을 때 갖고 가면 얼마나 좋아? 황소고 집에 저렇게 남의 말 안 듣는 양반도 없을 거다. 저 가발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잘 말려서 다시 쓰셔야죠. 양복도 제가 물기 닦아서 걸어놨어요. 아유, 속상해.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종종 아버님이 저지르신 일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같이 다 웃음이 나오는 얘기였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웃음이 안 나오신대요. 아버님이 너무 말을 안 들으시니까 이제는 복장이 터진다고 하셨습니다. 고집 그런 황소고집이 없어. 네 시아버지는 신혼 때부터 내 말을 절대 안 들었어. 애초에 그 성격 알았으면 결혼 전날 밤에 도망갔을 거야. 팔자라는 게 있는 건지 그 성격 다 감당하면서 아들 딸 낳고 지금까지 산 게 용하지.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우리는 중매로 만났지. 서로 사진 보고 이렇게 생겼나 보다 하고 결혼한 거야. 중매쟁이가 이랬던 게 기억이 나. 신랑 자리가 고집은 좀 있는데 남자가 그 정도 고집은 있어야 잘 산다나? 첫인상은 좋으셨어요? 좋고 뭐고 난 잘 모르겠더라고. 부모님이 결혼하래니까 하는 건데 요새 같았으면 데이트라도 몇 번 더 해보는 건데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 근데 그때는 다 그랬다. 손만 잡아도 결혼해야 하는 줄 알았어. 그날 오후 전 어머님과 함께 찜질방에 갔어요. 함께 뜨끈하게 찜질하고 시원한 식혜랑 커피 마시면서 계란도 하나씩 먹었습니다. 찜질방의 TV에서는 여행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고 출연자들이 호텔에 가서 지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냉커피를 호록호록 마시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신혼여행 얘기해주랴 하시더라고요. 저놈의 호텔만 생각하면 아휴 내가 그때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신혼여행이요? 어머니 제주도 가셨다고 하셨죠? 어디 좋은 호텔에서 묵으셨어요? 좋은 호텔은 무슨. 어머님은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전 처음 듣는 얘기라 호기심이 생겨서 눈을 초롱초롱 빛내면서 들었죠.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네 시아버지가 아주 큰 소리를 떵떵 치더라. 기가 막힌 호텔을 예약했다는 거야. 비행기도 처음이고 호텔도 처음이라 난 너무 설레더라고. 평생 호텔이라고 안 가봤는데 결혼하고 호강하는구나 싶고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몰라. 어머 아버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자기가 다 할 테니까 신경을 쓰지 말래. 그래서 나도 좋은 잠옷에 뭐에 준비를 잔뜩 해갔지. 제주 공항에 내려서 택시 타고 그 호텔이란 데를 도착했지. 그런데 어이구 나 참. 왜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전 어머님 곁에 바싹 가서 앉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요. 호텔에 도착한 아버님은 어깨를 쫙 펴고 프론트에 가셨대요. 거기서 큰 소리로 외치셨답니다. 여보시오, 방 좀 내주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약은 하셨는지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배호요. 한 달 전쯤에 예약을 했소만.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님은 처음 보는 호텔에 멋진 장식을 보시느라 정신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호텔 직원이 당황하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손님. 예약 명단에 손님 성함이 없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분명히 예약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최배우 손님은 명단에 없으십니다. 남은 방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오늘은 만실이라 방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뭐가 잘못된 거지? 언제 전화를 하셨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기억을 더듬어봐요. 한 달 전에 예약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몇 번이나 확인해보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당신이 그러니까 더 정신없어. 아이고 이런. 왜요? 네? 왜 그래요? 갑시다 여보. 가긴 어딜 가요? 내가 예약을 안 했구먼.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예약을 한다고 하고 날짜만 물어봤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날짜만 물어보고 예약을 했다고 착각을 했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나가자고. 오늘 호텔에서 못 자겠네. 저는 거기까지 얘기를 듣고 웃지도 못했어요. 신혼여행을 제주도까지 가서 호텔 예약이 안 됐다니 제가 당한 일이 아닌데도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주무셨어요? 다른 호텔이라도 가셨어요? 그때가 5월이었어. 봄이고 제주도엔 어딜 가나 신혼여행객들이 바글바글했지.
결국 경치 좋은데 다 포기하고 서귀포 시내로 들어갔지. 그래서요? 시장통 구석에 있는 낡고 지저분한 여인숙에 들어간 거야. 어머니 너무 실망하셨겠어요. 내가 또 얼마나 깔끔한 거 좋아하냐. 아주 더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 막 서러워서 눈물이 나오는데 네 시아버지 뭐라고 하는 줄 아니? 당장 날 밝으면 서울 가자는 거야. 네? 다른 숙소로 옮겨도 되잖아요.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바다도 가고 회도 드셨어야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제주도랑 자기는 인연이 아니라면서 정이 뚝 떨어졌다는 거야. 바닷가 민박이라도 찾아보고 더 있자고 밤새도록 싸웠는데 내가 졌다. 다음 날 해 뜨자마자 공항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겨우 비행기 타고 서울 왔지. 으이구, 그때 생각하면 진짜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화는 왜 내는지. 어머니,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듣는 제가 다 속상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는 좋은 데 가서 좋은 구경 실컷 하고 오라고 했었던 거야. 잠깐만요, 어머니. 저 영훈 씨한테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부모님처럼 우리도 허니문 베이비 만들자고요. 아이고, 왜 이렇게 등이 가려워? 이제 목욕탕 들어가서 때 좀 밀어야겠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어머님한테 들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남편은 막 웃더라고요. 시어머니 앞에서 허니문 베이비 얘기를 꺼낸 제가 웃기다면서요. 그런 얘기 우리 어머니 한 보따리 가지고 계실걸. 나 낳을 때도 길에서 출산할 뻔했다고 하셨어. 어머어머, 진짜? 나중에 그 얘기도 해달라고 해봐. 뭔가 되게 흥미진진한데? 흥미진진하긴. 네가 우리 엄마 입장이었어봐. 그런 얘기 나오나. 하긴 그래. 근데 당신은 어머니 성격 닮은 거야? 그럴걸. 우리 아버지 고집은 나도 감당이 안 될 정도니까. 며칠 후 전 어머니랑 시장 갈 때 그 얘기를 꺼냈어요. 길에서 영훈 씨 낳을 뻔했다는 얘기가 사실이냐고요. 어머니는 지나가는 구급차를 보고 말을 꺼내셨죠. 애 낳으려고 병원 가다가 구급차 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왜 타시게 된 건데요? 그때도 아버님 때문에 그러게 된 거였어요? 출산 예정일이라는 게 있잖아. 영훈이 예정일 받아놓고 한 일주일 전부터 내가 얘기를 했어. 차에 기름 좀 채워놓으라고. 네 시아버지 그때나 지금이나 차에 기름 달랑달랑 채워놓고 다니는 건 똑같거든. 어쩐지 불안한 거야. 출산하러 가실 때 기름 바닥날까 봐요? 그래, 딱 불안하더라니. 예정일이란 게 정확한 건 아니잖아.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 미리 기름 좀 채워두라고. 예정일 전에도 아기는 나올 수 있다고 했어. 그런데 또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야. 아버님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당신은 현대의학을 뭘로 보고 그래? 예정일 4월 26일이라고 딱 못 박아둔 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 25일 저녁에 기름 딱 채워둘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그전에도 나올 수 있댔어요 의사가. 거참 당신은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지.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짐이나 싸놔. 미리 쌀 것도 없어. 25일 날에 싸놔. 그날 기름 채워놓고 내가 가방도 차에 넣어둘 테니까. 그런데 예정일을 4일 앞두고 어머니는 진통을 시작하셨고 새벽에 급히 집을 나서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예상대로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는 텅 빈 도로에 서버렸고 당황한 아버님이 지나가는 택시를 세우려는데 택시 기사가 겁이 나서 어머니를 못 태운다고 하셨대요. 어머니는 그때 진통이 심하게 와서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 하셨죠. 초산이라 시간이 많이 걸려야 정상인데 뭘 모르니까 진통이 올 때마다 아기가 나올 것 같다고 소리를 지르셨던 거였어요. 겁이 난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병원에서 구급차를 보내 거기 실려 병원에 가셨다는 얘기였습니다. 전 시장에서 어머니와 칼국수를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죠.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어머니가 길에서 고생하셨을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어머니 진짜 무서우셨죠?
전 아직 아기를 안 낳아봐서 모르지만 진통 너무 아프다면서요.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그것도 길에서. 말도 마라. 내가 그때 하도 고생을 해서 둘째 낳을 때는 병원 옆에 집어들 생각까지 했어. 하여간 네 시아버지 고집은 알아줘야 돼. 그 고집 지금까지 못 버리고 있지 않니? 칼국수 불겠다. 어서 먹어. 그러나 아버님은 어머님의 그런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늘 당당하셨고 지난 일을 기억하는 어머님 속이 좁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아버님은 상당한 매력의 소유자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정이 간다고 할까요? 적어도 제 시선에서는 그랬어요. 그리고 한 번씩 어머님께 폭풍 칭찬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 마음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이것도 제 입장이긴 하지만요. 어머님이 맛있는 음식을 하시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습니다. 세아가, 이것 좀 먹어봐라. 이 어머니가 정성으로 끓이셨는데 꼬리곰탕이 아주 기가 막힌다. 이 어머니가 이거 하시느라 2박 3일을 못 주무셨어. 네, 저도 봤어요. 저도 몇 번 기름 걷긴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요. 됐어. 그냥 맛있게 먹자. 그리고 세아가 너는 먹고 살이 좀 쪄야 돼. 이렇게 말라서 어떻게 힘을 쓰니? 아주 불면 날아갈 것 같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 많이 먹을게요. 밥에 말아서 팍팍 먹어. 여보, 이거 국물이 진짜 끝내주네. 이렇게 맛있는 걸 정성 들여 끓여주고 정말 맛있네. 당신이 최고야. 저는 식사를 마치고 어머님께 여쭤봤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래도 참 칭찬은 잘해주세요. 그렇죠? 그동안 나한테 한 게 미안한지 한 번씩 저렇게 립 서비스? 그런 걸 하더라고. 그래도 지난 일들이 다 잊혀지냐? 지금도 한 번씩 내 속을 뒤집어 놓는데. 세아가 가발은 잘 말랐니? 네, 어머니. 확실히 비싼 거라 그런지 볼륨이 잘 살아나더라고요. 천만 다행이네. 그게 얼마짜리라고 비를 맞춰? 요새 가발은 비 맞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가까이서 두 분 사시는 거 보니까 친정 가면 오히려 심심했어요. 전 친정 엄마한테 여쭤봤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신 아버지랑 한 번도 싸운 적 없냐고요. 그랬더니 엄마는 없으시대요. 아빠가 웬만한 건 다 맞다고 해주고 부탁도 잘 들어주셔서 싸울 일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부인 사돈어른도 사이 좋으시지? 라고 물으셔서 전 그렇다고 대답했죠. 두 분이 자주 투닥거리시긴 하지만 사이가 나쁘다고는 볼 수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챙겨주시고 계속 당부하시는 거, 아버님도 지나가다 한 번씩 칭찬의 말씀하시는 거, 그게 다 제 눈에는 사랑으로 보였습니다. 사랑을 김치라고 치면 막 담근 김치가 아니라 오래 묵어 깊은 맛이 도는 김치라고 할까요? 시부모님 두 분은 그런 깊은 정 사랑으로 사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남편은 웃더라고요. 결혼한 지 겨우 2년 넘은 새댁이 30년도 넘게 산 부모님 결혼을 논하는 건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그것도 한 번도 안 담가본 김치를 운운하면서. 나 김치 담가봤어. 지난번에 어머님이랑. 그리고 나 사실 신기해서 그래. 어머님, 아버님 부부간의 정말이야. 된장으로 치면 깊은 장맛이 난달까? 자꾸 아버님, 어머님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거 살펴보게 돼. 우린 나중에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도 들고. 새댁이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나저나 출출한데 우리 집에 들어갈 때 뭐 좀 사갈까? 차가운 맥주 한 캔 마시고 싶다. 지난번에 족발 먹었으니까 이번엔 치킨 먹을까? 아참, 당신 그거 알아? 족발 상할 뻔한 거 아버님이 드시고 배탈 나신 거. 뭐? 또 그러셨어? 진짜 아버지도 못 말려. 버리려고 내놓은 음식도 다 드신다니까? 정말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자주 그러셔. 유통기한 지난 음식도 괜찮다고 드시고 아주 예전에도 상한 돼지고기 드시고 진짜 병원에 실려가신 적 있었어. 아버님은 왜 남는 음식을 보지 못하실까? 진짜 그 버릇 고치셔야 하는데 자꾸 탈 나시잖아. 젊으실 때 같지 않아서 장도 약하신 분이.
나중에 어머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님은 딱 한 사람 말씀만 들으셨대요. 시할아버님이 좀 오래 사셨다면 아버님의 성격이 좀 달라지셨을까요? 남편 말로는 아버지 때문에 시누이도 크게 다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브라질 사는 내 동생 있잖아. 주영이 어렸을 때 일인데 걔가 1학년 때였나? 아버지가 우리 데리고 놀러 나간다고 하셔서 어머니가 신신당부하셨대. 놀러 스케이트 타러 나가는데 주영이는 배운 지 얼마 안 됐었거든. 위험하니까 딸 꼭 잡아주라고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아버지가 이런 건 넘어지고 깨지면서 타봐야 빨리 배운다고 안 잡아주신 거야. 어머, 진짜? 롤러스케이트 서툴 때는 진짜 위험한데? 그래서 주영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언덕을 내려가는데 애가 멈추지를 못하는 거야. 주영이가 막 소리 지르니까 다행히 누가 붙잡아 주셔서 무릎 정도 꼬매고 말았는데 그때 생각하면 나도 소름 끼쳐. 진짜 큰일 날 뻔했다니까. 남편 얘기를 듣고 책장에 꽂혀 있는 앨범을 보게 됐어요. 그맘때쯤 사진을 찾아보니까 아버님은 정말 젊으셨고 어머님도 고우셨습니다. 뭐랄까 젊은 혈기 같은 게 사진에서도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성정으로 살아오신 아버님과 그런 아버님 다 받아주며 사시는 어머님이 대단하게 느껴졌죠. 다음날 어머님이랑 드라마를 보는데 어느 집에 빚쟁이들이 몰려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선 그걸 보시고 혀를 끌끌 차셨어요. 그놈의 돈이 뭔지. 20년 전에 3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그 돈만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 300만 원이면 지금도 엄청 큰 돈인데요, 어머니? 그러니까 말이다. 지금이라도 받아오면 좋겠구만. 네 시아버지가 차용증 받아오는 걸 까먹었지 뭐니. 어머님 얘기로는 20년 전에 무려 300만 원이란 큰돈을 아버님이 친구분께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머님 모르게요. 친구분이 전자제품 대리점을 한다고 했다고 그 큰돈을 상의도 없이 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아버님께서 차용증을 안 받아오셨다는 거였죠. 어머니는 진짜 아버님이 용서가 안 되시더래요. 내가 그때 얼마나 기가 막혔는 줄 아니? 둘이서 돈을 주고받고 술을 마셨단다. 돈 받은 쪽에서 술 한잔 사겠다고 한 모양이지. 사업이 잘 되면 형님으로 모시겠다. 몇 배로 돌려주겠다. 그쪽에서 온갖 좋은 말로 네 시아버지를 꼬신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차용증 같은 건 안 줘도 된다. 우리는 의리로 맺어진 형제나 마찬가지다. 그래가지고 차용증을 일부러 안 받아왔대. 차용증 같은 건 서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주고받는 거라면서. 전에도 그러신 적 있어요? 몇 번 있었지. 그래서 내가 차용증은 꼭 받아야 한다고 얼마나 가르쳤는지 아니? 아유, 말도 마라. 결국 그 남자는 사업망에서 잠적하고 1원 한 푼 못 돌려받았어. 300만 원이라니 정말 아깝더라고요. 남편한테 지금이라도 그 돈 받을 수 없을까 하고 물었더니 웃기만 했습니다. 제가 심각한 얘기인데 왜 웃냐고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어머닌 왜 당신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냥 나랑 있으면 편하시니까 얘기하시나 보지. 왜? 하면 안 돼? 아버지 입장에선 창피하실 수도 있잖아. 그래도 며느리인데 체면 세우고 싶지 않으시겠어? 그렇긴 하지. 걱정 마. 나 아버님 좋아하고 전혀 나쁜 생각 안 해. 아버님한테 티도 안 낼 거고.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 두 분 살아오신 세월이 눈에 보여서 더 친근하고 가깝게 느껴지는데 뭘 그래. 친정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사람 사는 냄새랄까요. 그런 게 느껴져서 전 시부모님 댁에 들어와 사는 게 진심으로 좋았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님 친구분들이 놀러 왔어요. 근처에서 점심을 드신 후에 놀러 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정성껏 과일도 깎고 커피도 타서 방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방에 있다가 잠깐 거실에 나왔는데 안에서 어머님과 친구분들이 말씀 나누시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참 착하고 성격이 좋은가 보다. 시어머니랑 찜질방도 가고 시장도 따라다니는 거 보면 요새 어떤 며느리가 그렇게 해?
여기 들어와 사는 것만 봐도 그렇고. 참 며느리 잘 얻었어. 우린 허물없이 얘기도 잘해.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속도 풀리고 어떨 땐 딸내미보다 나아. 너무 허물없이 안 해도 될 얘기까지 다 하는 거 아니야? 안 해도 될 얘기라니? 그런 게 뭐가 있어. 솔직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나중 일은 모르는 거잖아. 며느리한테 꼬투리라도 잡히면 어떡해? 같이 살지만 돈도 많은 척하고 좀 권위 있게도 해야지. 안 그럼 시부모 우습게 봐. 요새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별소리를 다 한다. 우리 며느리는 안 그래. 못된 애들이나 그러겠지. 설마 영훈 아버지 막 실수하고 황소고집 부리다가 낭패 본 얘기까지 며느리한테 다 한 거 아니야? 그러진 않았지? 아니 왜? 하면 안 되는 거야? 감출 수가 있어야지. 같이 사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뭘 감춰? 어이구 이 맹꽁아. 앞으로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좋은 얘기만 하고 시아버지 위신 좀 세워줘. 며느리가 추임새 맞춰준다고 얼떨결에 시아버지 욕이라도 해봐. 자기는 기분 좋겠어? 그것도 그렇네. 아이고 요입이 주책이다. 아 근데 영훈 아버지가 좀 도와줘야 말이지. 그 고집 어디 가? 속일래도 속일 수가 없어. 근데 조심하긴 해야겠다. 며느리 앞에서 너무 별말을 다 했네. 전 본의 아니게 그 얘기를 듣고 저 역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날씨가 너무 좋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등산을 가기로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별일 없으신 것 같아서 함께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은 너희끼리 다녀오라고 하셨지만 아버님은 벌써 등산복을 찾고 계셨죠. 아이 내 등산복 빨았어. 아이 풀명 여기 있었는데. 기어이 따라가게요? 애들이 그냥 한번 물어본 거 가지고. 아이 당신도 들었잖아. 애들이 먼저 같이 가자고 한 거. 아이 당신도 얼른 준비해. 어머님도 결국 가신다고 하셨고 저는 먼저 나가서 빵이랑 간식을 조금 샀죠. 집에서 가까운 산에 가기로 하고 차를 두고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왜 배가 살살 아프지? 또 뭘 몰래 먹었는데 배가 아파요? 아침에 된장국에 나물 반찬 먹고 배 아플 거 먹은 게 없구만. 사실은 아예 어제 싱크대 밑에 있던 전을 좀 먹었어. 아니 당신은 그걸 왜 먹어요? 오래돼서 버리려고 내놨는데 어쩐지 없더라니. 녹아서 흐물흐물했을 텐데요. 아이 막걸리를 땄는데 전이 땡기는 거야. 그래서 데워 먹었지. 당신은 또 내 말 안 듣고 또 탈라면 어떡해요? 전자레인지에 대충 데웠어. 아니 막 괜찮던데? 배 많이 아파요? 병원 안 가도 되겠어요? 산에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 가면 되겠지. 아니 나는 먼저 가서 화장실을 좀 가야겠어. 아이 천천히들 와. 아버님은 저희보다 먼저 앞서가셨고 저흰 걱정하면서 산 입구에 도착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아버님 표정은 좋아 보였습니다. 아 이제 배 안 아파? 아이 괜히 걱정들 했어? 진짜 저 양반이 혹시라도 탈났을까봐 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저희는 다행이라는 얘기를 나누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자주 등산을 다니시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잘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산 중턱에 오르게 됐고 간식을 꺼내서 먹었습니다. 과일이랑 빵 우유를 먹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이거 심상치가 않네. 왜요? 다시 배가 아파요?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쌀 것 같다.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아버님은 얼굴이 창백해지시더니 진땀까지 흘리셨어요. 남편이 준 비닐봉지를 들고 아버님은 숲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숲속은 제가 봐도 경사가 심했어요. 아버님, 거기 너무 위험해요. 잘못하면 떼굴떼굴 구르시겠어요. 경사가 너무 심한데요? 아이고. 아니다. 경사가 급하니까 안 보이고 더 좋지. 얼른 먼저 가라.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갈 테니까. 이런 데서 이러면 어떡해요. 그러게 왜 버리는 음식을 굳이 먹어서. 그리고 며느리 말 못 들었어요.
내가 봐도 그래요. 여기 잘못하면 구르겠어요. 아이, 지금 그런 거 가릴 때가 아니야. 배가 아파 죽겠다는데 무슨. 얼른 내려가. 안 보인 대로 가 있으라고. 다른 데 가서 해결해요. 여기는 너무 위험하다니까요. 아이, 됐어. 전 걱정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아무래도 산을 더 오르기는 힘들 것 같고 아버님이 급한 볼일 해결하시면 다시 집으로 가야겠다 생각했죠. 어머니는 엄청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한편 이해가 갔어요. 아버님이 자꾸 상한 음식 드시는 거 저도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어머님은 전 같았으면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셨을 텐데 친구분들 말씀을 들으셔서 그런지 속으로 꾹 참고 계시는 것 같았죠.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님 괜찮으실 거예요. 어휴, 기어이 내 말 안 듣고 버리려고 내놓은 걸 왜 또 먹어서. 그때 남편이 내려오더니 아버지 오시면 하산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자꾸 배 아프시다고 할까봐 신경 쓰인다고 해서 저도 그러자고 했습니다. 전 어머님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이 말 저 말 생각나는 대로 짓거렸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산에 자주 와야겠어요. 여기까지만 와도 경치도 좋고 공기가 너무 맑은데요. 헬스장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라. 나는 친구들이랑 자주 오거든. 산에 오르면 기분도 상쾌하고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니.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산에 오더라. 맞아요. 젊은 사람들도 산 좋아해요. 어머니, 근데 저기서 뭐가 굴러오는 것 같은데요? 이상하네요. 꼭 사람 같기도 하고. 어머, 아버님 아니세요? 무슨 소리냐? 기껏해야 바위가 굴러오겠지. 아니, 여보! 저와 어머님은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고 동시에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글쎄 아버님이 무릎을 꼭 껴안은 채로 산 위에서 굴러 떨어지고 계셨던 거였어요. 남편이 크게 소리 지르며 그쪽으로 달려갔죠. 아버지. 큰일 나겠는데. 아버지, 뭐라도 잡아보세요. 그대로 굴러 떨어지면 큰일 나요, 아버지. 메아리처럼 아버님이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죠. 아이고, 여기 사람 굴러가요. 사람이 굴러 떨어진다고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되셨죠. 저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산에서 굴러 떨어지는 아버님 모습은 잡초와 나무들 사이로 사라졌다 나타났다 했고 아주 위험천만했어요. 또 경사로 밑에는 바위 투성이 계곡이 있었죠. 자칫 잘못해서 바위 쪽으로 굴러 떨어지면 크게 다치실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저도 본능적으로 남편의 뒤를 쫓아갔어요. 가면서 바람막이를 벗어서 남편 손에 쥐어줬습니다. 혹시라도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까봐 그랬죠. 더 따라갈까 하다가 남편이 아버님과 가까워지는 걸 보고 전 뒤로 물러났어요. 어머님은 너무 놀라셔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여보, 조금만 더. 그래, 거기서 손을 뻗어. 결국 남편이 운동신경을 발휘해 산에서 굴러 떨어지는 아버님을 딱 잡을 수가 있었어요. 남편은 아버님을 세우자마자 제 바람막이를 덮어드렸죠. 아버님은 볼일을 보시다 굴러 내려오셨기 때문에 민망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뒤돌아 있었고 남편이 수습하는 것 같았죠. 다치신 데 없냐고 남편이 다급하게 물었고 아버님은 온몸이 다 쑤신다고 하셨어요. 어디 부러지신 곳이라도 있을까봐 남편이 자세히 살폈지만 다행히 아버님은 크게 다치시지 않았습니다. 곧 어머님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떻게 아들 며느리 앞에서 이런 꼴을 보여요? 아이고, 죽다 살았네. 아이고, 어지러워. 많이 놀랐지? 나도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제발 사람 말 좀 귀담아 들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며느리 앞에서 무슨 망신이냐고요? 아니, 당신은 남편이 죽다 살아왔는데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내가 죽었으면 당신이 이런 말도 못해. 나는 지금 죽고 싶을 만큼 창피해요. 저와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한평생 내 속을 이렇게 썩여요? 내가 억만금을 갖다 달래요. 무슨 기업 총수가 되래요.
마누라 말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답니까? 말을 해봐요. 왜 죽도록 내 말을 안 듣고 멋대로 행동하는지. 아니, 당신 왜 그래? 애들 앞에서. 내가 할 말이에요. 어디 버리는 음식 쓰레기는 왜 허구한 날 주워 먹고 배탈이 나고 아들 며느리 대동하고 나들이 나와서는 이게 무슨 주책 망신이냔 말이에요. 나 속 터져서 당신 이러는 꼴 다시는 못 보겠어요. 이혼해요. 갈라서자고요. 아니, 이 사람이 뭐 잘못 먹었어? 나 죽다 살아난 사람이야. 어디 산 중턱에서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내? 이 마른 하늘에 벼락 맞았어? 그러니까 왜 평생을 당신 생각만 하냐고요. 가족이 아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 귀담아 들으면 귀가 썩는데요. 꼭 며느리 앞에서 이런 꼴을 보여야 했냐고요. 난 이제 지긋지긋하고 지쳤어요. 앞으로 나이 들어가면서 또 어떤 망신스러운 꼴을 보일지 눈앞이 캄캄하다고요. 그러니까 갈라섭시다. 질기디 질긴 부부연 여기서 끊어내요. 아니, 저 사람이. 저와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어머님은 그 말씀을 끝으로 휙 돌아서서 산을 내려가셨습니다. 화가 나셔서 그런지 걸음도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빨리 어머니 좀 따라가 봐. 내가 아버지는 맡을게. 알았어, 여보. 조심해서 와. 어머니, 같이 가요. 어머니! 전 부랴부랴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고정하세요. 어머니. 간신히 어머니를 따라잡은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우리 어머님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니 뒤를 따라갔어요. 산 밑에 도착할 때까지 어머니는 절 쳐다보시지도 않으셨죠. 도로가로 내려왔을 때 전 슬그머니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이대로 집에 가시면 또 방에 들어가서 혼자 계실 거잖아요. 저랑 어디 들렀다 가요. 너 보기 창피해서 죽겠다 내가. 이놈의 영감탱이랑 살 수가 없어. 미안하다. 이런 걸 보여서. 왜 남처럼 말씀하세요. 저 괜찮아요. 어머니, 저 목도 마르고 배고파요. 아까 너무 놀랐나 봐요. 어디 가서 좀 쉬다 가요. 네? 다 귀찮고 싫다. 영훈이 기다렸다가 같이 가. 난 그냥 집에 갈란다. 영훈 씨는 아버님이랑 같이 온대요. 같이 가세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어머니와 카페에 가게 됐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이런 곳에 비싸다고 오기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우겨서 모시고 들어오게 됐죠. 어머닌 커피가 나올 때까지도 제 눈을 피하셨어요. 우셔서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창밖만 내다보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마음 많이 상하셨어요? 화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냥 화도 나고 네 앞에서 창피하기도 하고. 영훈이도 얼마나 민망할 거야. 각시 앞에서 아버지가 그런 꼴 보였으니. 내가 이런 꼴까지 보고 살아야겠니?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어른 되는 거라고요. 그걸 여기다 갖다 붙여? 넌 나처럼 살지 마라. 내가 영훈이는 그렇게 안 키웠어. 젠틀하고 멋있게 키우려고 내가 용을 많이 썼다. 네, 어머니. 영훈 씨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하니? 며느리 앞에서 시부모가 위신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이건 네 시아버지 때문에 내가 고개를 못 들겠다.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사는 거 진짜 좋아요. 빈말 아니고요. 저 클 때 친정엄마랑 단둘이 살아서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북적북적 이렇게 사는 거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제 적성에 잘 맞아요. 적성? 친구들이 뭐라고 안 그래?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안 시키냐고. 그리고 네 아버지랑 내가 얼마나 투닥거리니. 얼른 원룸이라도 잡아서 나가.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 보여서 못 살겠다. 제 눈치를 왜 보세요, 어머니가. 저 맨날 친구들한테 자랑해요. 우리 시부모님 정말 좋다고요. 너희들도 얼른 결혼하라고요. 어이구,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어머니, 진심이에요. 두 분 지금까지 같이 사시는 거
전 대단해 보여요. 좋은 뜻으로요.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칭찬하시는 모습도 좋고 어머님이 아버님 늘 챙기시고 염려하시는 것도 전 보기 좋아요. 저는 진짜 괜찮으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니 내 마음도 좀 풀리는구나. 시원한 냉커피 마시면서 어머님 기분 풀어드리고 저도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전 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 앞에는 못 보던 택배 상자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한의원에서 보낸 거였고 받는 사람 이름은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집에 들어와 상자를 뜯어보았습니다. 영수증을 보니까 아버님이 결제를 하셨더라고요. 어머니, 이 한약 아버님이 지으신 것 같아요. 정말이냐? 이 양반이 그 먼 한의원은 또 언제 갔대? 정말? 여기 지방인데요? 고향에서 유명한 한의원이야. 내가 여기저기 아프다 소리 했더니 네 시아버지가 언제 가서 또 지었나 보다. 우와, 어머니, 제가 지금 하나 데워드릴게요. 당장 드세요. 한약을 데우는데 어머님 표정이 은근히 밝아지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님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 건강은 무척이나 살피셨어요. 남편 낳을 때를 포함해서 어머님이 산후조리 하실 때도 마음고생 적지 않게 시키신 걸 두고두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조금만 아프다고 하셔도 아버님은 표정부터 달라지셨거든요. 어머님 한약 한 봉 드시게 하고 저와 어머니는 저녁 식사 준비를 했어요. 아버님 배탈 나셨으니까 부드러운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미역국을 끓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미역을 불리시고 정성스럽게 국을 끓이셨어요. 밥도 아버님 진지는 따로 질게 지으셨고요. 한참 후에야 아버님과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나가서 아버님을 맞이했지만 어머님은 주방에서 저녁상만 차리셨어요. 곧 다들 식탁에 앉았고 말없이 밥을 먹었죠. 아버님은 배탈이 나셔서 진밥과 미역국만 드셨습니다. 한참 밥을 먹는데 아버님이 어렵게 말을 꺼내셨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말을 좀 들을 걸. 진심으로 사과하리다. 영훈아, 세아가 너희들한테도 미안하구나. 내가 할 말이 없다. 병원에서는 뭐래요? 약 먹으면 괜찮을 거래요? 그렇지 뭐.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꼴 보이지 맙시다, 여보. 나도 막말해서 미안해요. 한약은 또 언제 지어서 보냈어요? 한약 왔어? 부지런히 먹어. 내가 2제 지었어. 당신 관절이 다 아프다며. 먹고 기운내. 나 이제 당신 말 잘 들을 거야. 애들 앞에서 약속할게. 그 뒤 아버님은 몰라보게 달라지셨습니다. 어머님 하시는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더는 오래된 음식 드시지도 않고요. 한 번은 노트북으로 뭘 보시다가 놀라시면서 절 부르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보여주신 화면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내를 볼 때 외모를 보기 전에 하는 말을 경청하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서양 속담인데 세아가 이거 영훈이한테도 보여줘라. 그 녀석도 어쩌면 날 닮았을지도 몰라. 한 번씩 네 말 안 들을 때마다 읊어줘. 네, 아버님. 그렇게 아버님은 변화된 모습으로 저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뒤 저희 부부는 분가했고 시댁에는 시간 날 때마다 가고 있어요. 자고 오는 날이면 늘 늦게 잠들곤 한답니다. 어머님 해주시는 이야기 듣느라 일찍 자기가 어렵거든요. 아버님과 어머님의 이야기는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우리 어머니 옛날 얘기도 참 잘해주시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툭탁툭탁 거리지만 인간적이고 정겨운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참 가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아버님께서 고집부리다가 며느리 앞에서 못 보일 꼴을 보이시긴 했지만요. 재미있는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안녕.